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중국이 자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들은 중국 정부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사단법인 북한인권 등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은 7일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화요 집회를 열고 중국이 자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탈북민 구출 활동을 벌이고 있는 JM선 교회를 인용해 지난 3월 중국 남부 난닝에서 37명, 지난 4월 베트남 접경에서 7명, 중국 북부 내이멍구에서 16명 등 최소 60여 명의 탈북민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송될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951년 유엔 난민협약, 1984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고도 이들 협약이 규정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있을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난민이 정서에 가입했기 때문에 절대로 탈북민을 북송해선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북송하는 중국은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이 없으므로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중국은 지난 2023년 10월 열린 제78차 유엔 총회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재선에 도전해 성공했습니다. 임기는 오는 2026년까지입니다. 단체들은 또 중국 정부가 유엔 난민기구, 즉 UNHCR에 대한 탈북민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 중재 절차를 개시할 것을 UNHCR에 촉구했습니다. 김태훈 이사장은 이날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보내는 서한을 중국 대사관에 전달하고 탈북민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 탈북민의 UNHCR 접근을 허용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탈북민 북송과 관련 중국의 항의를 전달했는지 묻는 질문에 관련 보도에 대해 확인할 사항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아울러 탈북민과 관련 각급에서 다양한 계기에 중국 측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지난 2일 JM 선교회를 인용해 중국 투먼과 훈춘에서 구금 중이던 탈북민 60여 명이 지난달 26일 북송됐고 중국 단둥에서도 소수의 인원이 북송됐으며 이 외 한국행을 시도한 탈북민 상당수가 제3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체포돼 북송 대기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또 지난달 백산 구류소에 구금돼 있던 탈북민 200여 명을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지난해 10월 초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구금 중이던 탈북민 중 600여 명을 강제 송환한 데 이어 대규모 강제 북송을 재개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9월 탈북민 강제 송환에 대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해명 요청에 북한 내 고문이나 대규모 인권 침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중국 내 탈북민들에게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자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내외 인권단체와 비정부기구 NGO들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체들은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하고도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중국의 유엔 이사국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내 감옥에서의 범죄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백산 구류소에 구금돼 있던 탈북민 200여 명을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지난해 10월 초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구금 중이던 탈북민 중 600여 명을 강제 송환한 데 이어 대규모 강제 북송을 재개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사단법인 북한인권 등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은 서울시 중구 소재 중국대사관 앞에서 화요 집회를 열고 중국이 자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을 지속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은 지난 2023년 10월 열린 제78차 유엔 총회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재선에 도전해 성공했다. 임기는 오는 2026년까지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은 이날 탈북민 구출 활동을 벌이고 있는 JM 선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중국 남부 난닝에서 37명, 4월 베트남 접경에서 7명, 중국 북부 내이멍구에서 16명 등 최소 60여 명의 탈북민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송될 위험에 처했다며 1951년 유엔 난민협약, 1984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고도 이들 협약이 규정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있을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또한 중국 정부는 유엔 난민기구에 대한 탈북민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 중재 절차를 개시할 것을 UNHCR에 촉구했다. 김태훈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보내는 서한을 중국 대사관에 전달하고 탈북민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9월 탈북민 강제 송환에 대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해명 요청에 북한 내 고문이나 대규모 인권 침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중국 내 탈북민들에게 고문방 지역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은 고문,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송환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국제 NGO들도 북한 내 감금 시설에서의 범죄 행위 등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행하는 등 탈북민 강제 북송과 인권 침해와 관련해 북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97개 국가와 영토의 기본적인 자유를 감시하는 국제 NGO 세계시민단체연합 모니터는 지난 7일 북한 주민 감금과 표현의 자유 통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최근 몇 달간 탈북민들이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 수용소에 수감 중인 사례가 지속해서 보고되고 있다며 2020년부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도입됐고 당국은 젊은이들의 언행과 복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이뿐 아니라 중국 당국의 강제 북송으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며 중국 당국이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전후해 탈북민 수백 명을 북송했고 최근 중국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 보위부 요원들은 탈북자들에 대한 고강도 신문을 진행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요원들은 구금자들에게 폭행, 고문, 강제노동, 성희롱, 강간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조셉 베네딕트 세계시민단체연합 모니터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은 국제 규범을 지켜야 한다며 우리는 이 악명 높은 감옥에서의 범죄에 대한 수사와 책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침묵과 호소, 탈북민들 강제 북송 사태 어떻게 받아들이나. 북한에 가니까 군인들이 저를 몽둥이랑 혁대로 때리고 머리끄덩이를 잡고 벽에다가 막 찧었어요. 이 귀싸대기를 손으로 얼마나 많이 때리는지. 나중에는 손바닥이 아프다며 자기 가죽 구두 안에다가 손을 넣어서 구두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 빵처럼 막 부풀어 올랐죠. 강제 북송 피해자 지명희 씨. 지 씨는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 강제 북송을 당했다. 탈북 시도 세 번째 만인 2016년에야 한국에 올 수 있었다. 그는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아직도 고문 후유증으로 성치 않다는 다리를 매만졌다. 그런 그가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이유는 오는 6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78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는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달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600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을 강제 북송시킨 것으로 전해지면서 탈북민 커뮤니티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8월에도 80명, 9월에 40명 등을 강제 북송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인원을 한꺼번에 북송하는 건 이례적이다. 강제 북송 피해 탈북자들과 국내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28일 탈북민 강제 북송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했다. 비대위원장을 맡은 탈북민 이한별 씨는 피해자 가족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중국의 강제 북송을 막을 수 있도록 침묵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이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오랜 시간 북한인권 활동을 해왔다. 이 씨의 오빠는 2009년 1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는데 이후 지금까지 생사 확인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이 씨의 설명이다. 비대위의 목표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중국을 강제 북송 책임 국가로 최초로 명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 씨를 비롯한 비대위 소속 강제 북송 탈북민 가족은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오는 5일 유엔 본부 방문에 이어 8일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와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들과 만날 예정이다. 태 의원은 중국은 국제법인 1951년 난민협약을 지키고 탈북민을 제3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보낼 수 있는 과정을 지켜야 한다며 한국 정부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비대위 사무총장을 맡은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은 중국이 명시된 후에도 강제 북송이 계속된다면 중국의 유엔 인권이사국 박탈 활동을 벌이고 내년 중국의 파리올림픽 참가 자격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되는 과정에서 비인간적인 행위가 일어났다는 보고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 씨는 북한으로 송환되기 전 중국에서 겪은 일을 이렇게 회상했다. 중국 공안은 전기 곤봉을 들고 때렸어요. 완전히 창고 같은 화장실도 없고 물도 안 나오는 감방에 우리를 가둬놓고요. 화장실이 없으니 큰 통을 구석에 놔뒀는데 배설물이 열흘쯤 돼서 다 차야 버리기 때문에 악취가 심해요. 당연히 몸을 씻는 건 불가능하고 세수도 하소연에서 70일 동안 딱 한 번 해봤어요. 변방대 군인들도 우리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국제사회에 고발하겠다고 한 게 기억나요. 반면 중국에 머무르고 있거나 가족이 비교적 최근 강제 북송을 당한 일부 북한 이탈 주민들은 대규모 강제 북송 사태 후 더욱 움츠러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혹시라도 강제 북송된 가족이 더 심한 고초를 겪거나 앞으로 탈북민 단속 및 탄압이 더 심해질까봐 두려워서다. 북한 장교 출신인 김정하 통일만면합회 대표는 수많은 탈북민이 강제 북송 사태에서 강제 침묵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중국에는 이 사태가 지나가기를 그저 숨죽이고 기다리는 탈북민이 많다고 했다. 북한 여성 인권 활동가인 김 대표는 지난 9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부대 행사에서 중국의 강제 북송 중단을 호소했다. 그는 강제 북송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탈북민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될 경우 해당 탈북민이 강제 북송 과정에서 정치범 수용소로 넘겨지거나 중국에 남아있는 가족 및 지인들이 강제 북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북한이 탈북 행위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조국 반역죄로 규정하는 만큼 강제 북송된 탈북민이 교화소가 아닌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면 더 심한 고문을 당하거나 처형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결성된 비대위에도 최근 강제 북송된 탈북자 가족이 포함돼 있지만 공개적인 활동은 꺼리고 있다. 이 위원장은 비대위에 최근 강제 북송된 600여 명의 가족이 포함된 이들도 참가하고 있지만 공개 활동에 직접 나서기엔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